코스페이시스 코블록스 2차 시 마술봉 아이템 사용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수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코블록스 2차 시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아이템들을 보면 이렇게 탁자나 2인용 소파, 또 2인용 침대, 하얀색 탁자와 이 원형 탁자 등에서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아이템은 이렇게 너비나 높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인용 소파가 5인용 소파로 너비가 넓어졌고요. 침대가 2인용에서 5인용으로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원형 탁자도 높이가 이렇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편리하게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가구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 건물이 바로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이 마술봉 기능을 적용하면 소파와 침대가 2인용에서 5인용으로 넓어졌던 것처럼 건물의 너비가 이렇게 쉽게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사다리나 울타리, 또 이런 철로와 같은 아이템에도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술봉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다리의 길이가 쉽게 이렇게 길어지거나 철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또 울타리의 길이도 쉽고 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페이시스에 접속해서 마술봉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 검색창에서 코스페이시스를 검색하고 코스페이시스 로그인까지 완료를 해주셨다면 나의 코스페이시스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코스페이시스에서는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코스페이스 만들기에서 오늘은 3D 환경 중 MT씬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MT씬을 선택을 하셨다면 먼저 집안에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가구를 놓아볼 예정이어서 배경으로 집안 배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선택에 네 번째 줄의 첫 번째에 보시면 이렇게 집 안 모습이 있는 배경을 찾으실 수 있고요. 자, 이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집 모습이 있는 템플릿 배경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마술봉 아이템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술봉 아이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죠? PPT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네, 라이브러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중에서 자, 캐릭터, 동물, 그 옆에 있는 이 주택 항목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주택 항목을 쭉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을 비교하기 위해서 첫 번째에는 이 소파, 그러니까 1인용 소파와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나오는 이 2인용 소파를 두 개 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인용 소파 위에는 마술봉 표시가 없고요. 2인용 소파 위에는 마술봉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두 아이템을 가지고 마술봉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항목을 닫아 주시고요. 자, 먼저 1인용 소파를 선택을 하면 자,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 상단에 4개의 메뉴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메뉴는 회전 모드,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 모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아이템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래그해서 올리기. 그래서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마우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아이템이 마우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 정도에 따라 아이템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네 가지가 바로 기본 기능이고요. 현재 이동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이동 모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으로 아래에 파란색 원을 따라서 아이템을 회전할 수 있는 기능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었던 이 2인용 소파를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2인용 소파를 클릭하니까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1인용 소파를 클릭했을 때는 자, 소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육면체 표시가 나오는데 그 외에는 다른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하늘색 원, 그리고 1인용 소파 주변을 감싸는 하얀색 정육면체, 이렇게 딱 두 가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네 가지 메뉴바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2인용 소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아래에 있는 하늘색 원, 그리고 아이템 전체를 감싸는 정육면체 형태, 자, 그러니까 입체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상단 4개 메뉴까지는 동일하지만 이 소파의 양옆에, 그러니까 좌우에 너비라는 이 표시가 나오는 화살표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1인용 소파, 그러니까 마술봉 아이템이 아닌 이 소파에는 화살표가 없지만 자,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아이템인 2인용 소파에는 이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화살표를 가지고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을 한 상태로 옆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자, 소파의 너비가 그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인용 소파를 옆으로 좀 더 옮겨서 자, 앞쪽으로도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화살표를 끌어당겨 보면 네, 6인용 소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인용 소파,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2인용 소파는 이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소파의 너비를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인용 소파에 적용되어 있는 마술봉 기능이고요. 자, 그 외에는 회전 모드, 이동 모드, 또 드래그해서 올리기, 그리고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용 소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삭제를 눌러 주시고요. 자, 2인용 소파는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 다른 마술봉 아이템을 좀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보라색 침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라색 침대에도 마술봉 표시가 있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 원형 테이블과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장식 기둥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장식 기둥의 크기는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사용해서 집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져온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술봉 아이템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파는 4인용 소파로 바꾸고 침대도 4인용 소파로 변경을 하고요. 또 이 원형 테이블은 높이를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도 높이를 좀 더 높여서 여기에 있는 이 창문 끝부분에 높이가 맞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파부터 4인용 소파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동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양옆에 나왔던 그 화살표를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동 모드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마술봉 기능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너비 표시가 나오는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당겨서 소파에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혀주시고요. 그래서 4인용 소파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도 4인용 침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이동 모드나 회전 모드, 다른 모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옆에 너비 표시가 나오는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네, 침대를 4인용 소파로 쉽게 4인용 침대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당겨볼까요? 네, 그럼 5인용 그리고 6인용 침대까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너비 표시가 나오는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4인용 침대로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테이블, 원형 테이블의 마술봉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원형 테이블은 테이블 아래 위로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나 소파하고 달리 여기에서는 하늘색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코스페이시스에서 빨간색 화살표는 좌우, 그러니까 양옆으로 너비를 넓히거나 혹은 양옆으로 이동을 할 때 빨간색 화살표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아래 위로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늘색 화살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이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높이라고 표시가 되는 하늘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자, 화살표가 선택이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위로 쭉 늘려주시면 테이블의 높이를 쉽게 이렇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이블을 이번엔 좀 낮춰서 여기에 있는 이 소파 앞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테이블의 높이를 이렇게 낮춰주시고요. 이 상태로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해서 자, 앞, 뒤로 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이 초록색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소파 앞쪽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맞춰서 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장식 기둥도 마술봉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장식 기둥을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이동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이 원형 테이블 아이템에 이동 모드를 적용을 했었죠. 자, 코스페이시스에서는 다른 아이템에서 사용했던 기능이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동 모드를 꺼주시면 네, 이렇게 아래 위로 높이를 바꿀 수 있는 하늘색 화살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노란색으로 바뀐 상태로 그대로 위로 끌어올려서 자, 창문 위쪽 이 틀에 맞게끔 높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하게 벽 코너 쪽에 맞춰서 놓아 주시고요. 너무 뒤쪽으로 밀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항목을 다시 한번 눌러서 아래 창을 닫아 주시고요.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집 안에 기둥과 4인용 침대, 또 4인용 소파,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편집 화면으로 돌아와 오셨다면 다시 처음으로 화면을 눌러서 이번에는 주택, 그러니까 건물에 적용되어 있는 마술봉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 항목에서 자, 옆으로 쭉쭉 이동을 해주시면 건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건물에도 보면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항목 중에서는 도시 범주에 이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주택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를 눌러서 나의 코스페이시스로 돌아간 다음 새로운 코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MT씬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배경 중에 도시 배경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배경에서 수정을 눌러주시면 배경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낮의 도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배경 중에 보면 밤의 도시가 있고 낮의 도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낮 도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다시 이동을 해서 주택에 자, 이번엔 좀 더 찾기 편하게 도시 항목을 바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 항목으로 가보면 여기에 있는 건물 전부 다에 마술봉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 빨간색 건물과 그리고 초록색 건물 그리고 파란색 건물을 한번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약간씩 잘려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눌러서 아래 창을 닫아 주시고요.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단축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C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시 모습이어서 주변에 건물이 먼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선 전체 화면을 눌렀을 때 가장 뒤에 있는 건물의 뒤쪽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건물 뒤편으로 이렇게 이제 간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이렇게 시점을 이동할 때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새 건물이 이렇게 보이도록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각 건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먼저 녹색 건물을 선택을 하면 자, 이 건물의 높이와 그리고 너비 그리고 길이가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나 혹은 이동 모드, 회전 모드 아무것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상태 그대로도 아래에 있는 원웨이 그러니까 기본 상태에서도 높이, 너비, 그리고 길이를 바꿀 수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초록색 건물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건물, 그리고 파란색 건물 세 가지 종류의 건물 다 바로 이렇게 너비나 높이나 길이를 바꿀 수 있게끔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로 너비를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색 건물의 너비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창문이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건물의 너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건물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자, 마우스로 이 건물을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위치를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건물을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너비를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비를 이동을 하면 네, 이렇게 지금 처음에 있던 것보다 창문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빨간색 건물은 높이도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를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자, 층도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 3층으로 바뀌었죠. 자, 마지막으로 파란색 건물도 먼저 너비부터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너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 주시면 창문과 세대수가 더 많은 큰 건물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움직이면 이렇게 중심점이 고정된 상태로 화면이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나 혹은 특정 아이템이나 대상을 확대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파란색 건물의 높이를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높이를 선택을 해서 위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바로 7층짜리 건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의 마술봉 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숲 혹은 풀 배경을, 풀숲 배경을 가져와서 사다리나 또 그리고 철로 이런 다른 마술봉 아이템의 이제 기능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처음으로를 눌러서 코스페이스, 그러니까 나의 코스페이시스 상태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 상태로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3D 환경에서 empty scene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숲 혹은 숲 배경을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눌러서 수정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풀숲, 풀숲이라기보다는 약간 초원 같은 느낌이네요. 자, 초원 혹은 이제 산이 있는 초원도 괜찮고 혹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 이 숲 배경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자, 라이브러리로 가서 자, 주택에 화살표를 눌러서 어떤 마술봉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철길에도 마술봉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의자에도 이렇게 마술봉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문에도 마술봉 기능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울타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다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와 울타리를 가져와서 자, 이 울타리를 마술봉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동물원 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다리는 옆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울타리가 화면 중앙에 오게끔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창을 닫아 주시고요. 특정 아이템이 화면 중앙에 오게 할 때는 키보드에 어떤 키를 누르면 될까요? 자, 조금 전에 전체 화면을 볼 때는 키보드에 C키를 눌렀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집 가능한 영역 전체가 한 번에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 울타리, 이런 울타리나 사다리와 같은 특정 아이템이 화면 정중앙에 오게끔 조정을 해서 이 아이템 편집을 좀 더 쉽게 하려면 키보드에 V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보드에 V키, 자, V키를 누를 때는 내가 화면 중앙에 두고자 하는 아이템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 아이템이 선택된 상태에서 V키를 누르면 바로 이 아이템이 이렇게 중앙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의 세부적인 부분을 편집하고 조정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울타리를 보시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침대나 혹은 소파와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너비를 조정하는 화살표가 마술봉 기능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너비를 선택을 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쭉 늘려주시고요. 25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너비를 저는 25 정도까지 늘렸고요. 자, 이 울타리를 사용을 해서 동물원 우리를 만들려면 울타리가 모두 4개가 필요하겠죠? 아이템을 복제할 때는 이 아이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네 번째에 있는 이 복제 항목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코드, 대화, 물리, 이동, 재질 이 메뉴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붙이기, 마스킹, 잠금, 복제, 삭제 이 메뉴 중에서 아래 메뉴 중 복제를 선택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아이템을 선택한 상태로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고 그 상태로 이 아이템을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제된 아이템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울타리 2개와 그리고 양옆에 세워지는 울타리 2개가 추가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복제한 이 울타리는 회전을 해서 이렇게 수직 상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타리 회전은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하늘색 원을 사용해서 이렇게 쉽게 회전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울타리의 끝쪽에 이렇게 막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면이 막혀있는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이쪽 면도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회전해서 이동한 이 울타리를 복제해서 이쪽 끝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울타리에 Alt키를 적용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수직 형태의 울타리가 선택된 상태로 Alt키를 눌러서 그대로 복제된 울타리를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가 쳐진 우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우리 안에 한번 동물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가서 캐릭터, 그 다음에 있는 동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동물에서 토끼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토끼와 그리고 자, 닭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또 다람쥐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원하시는 동물을 자유롭게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양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렇게 4개의 동물을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눌러서 아래 창을 닫아 주시고요. 닭과 토끼, 그리고 다람쥐, 그리고 양. 자, 이 울타리가 잘 보이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먼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울타리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상태로 플레이 화면을 눌러서 울타리, 자, 동물의 우리와 그리고 안에 있는 동물들이 잘 보이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서 네, 이렇게 동물 우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카메라 위치가 여기 있는 이 울타리보다 많이 높지 않아서 다람쥐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위에 있는 메뉴 중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선택해서 카메라를 살짝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카메라 항목을 선택한 다음 위에 있는 코드, 대화, 이동, 카메라 중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카메라 이동 방식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동 방식을 보시면 걸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걸음은 사람의 걸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카메라를 분명히 위로 끌어올렸지만 네, 사람의 걸음, 그러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키에 맞춰서 카메라가 아래로 도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카메라가 위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카메라 항목을 선택을 해서 비행 상태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행 상태를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네. 자, 이번에는 비행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위에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조정한 위치에서 고정돼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동물원 우리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가져왔던 마술봉 아이템 사다리도 가져와서 자, 사다리의 높이를 한번 간단하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자, 이동하기를 선택을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은 보통 선택되는 이 상태에서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간혹 잘 이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이동 모드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모드를 켜고 그리고 이 사다리 뒤쪽에 동물들을 돌볼 수 있는 높은 건물을 하나 놓아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주택으로 이동한 다음 자, 화살표, 옆으로 가는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쭉쭉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원두막 혹은 동물 우리, 동물 사육사 같은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 풍차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자, 풍차 같은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래서 풍차를 이렇게 가져와서 풍차의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작게 자,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크기를 조금만 낮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구조물의 끝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사다리의 크기를, 자, 길이를 혹은 높이를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사다리를 선택을 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이동 모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여서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구조물 앞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마우스를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아래 창을 닫아 주시고요. 화면을 클릭한 상태로 화면을 움직여서 이 사다리와 구조물의 이 측면, 옆쪽이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가 지금 보이고요. 자, 사다리에 이동 모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여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마술봉 기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모드를 다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울타리는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만 나왔었지만 사다리는 너비 조정할 수 있는 빨간색 화살표 외에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하늘색 화살표도 함께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를 선택을 해서 쭉 끌어올려서 이 구조물에 닿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약간 낮춰서 이 구조물에 이 부분,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닿을 수 있게끔 사다리의 높이를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다리의 이동 모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가운데 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사다리가 화면 중앙에 오게끔 조정을 해서 크기가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아이템이 화면 중앙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V키를 선택을 해야죠. 자, V키를 이렇게 누르면 네, 사다리가 이렇게 중앙에 오게 되고요. 자, 사다리 위치가 구조물과 비교적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플레이를 눌러서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이 구조물은 풍차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네, 구조물과 그리고 울타리 가운데 있는 동물들까지 이렇게 장면을 잘 꾸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술봉 오브젝트를 마술봉 아이템을 한 가지 더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를 눌러서 코스페이스 만들기를 한 번 더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3D 환경에서 Empty Scene을 선택을 한 다음 저는 배경에서 이 눈 오는 배경을, 눈 오는 마을 배경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만들기를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도형 중에 이 원통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통의 크기가 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뒤쪽으로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통의 크기와 높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높이도 위쪽으로 먼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해서 자,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올리기로 이렇게 쭉 끌어올려 주셔도 괜찮은데요.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해서 하늘색 화살표로 카메라를 위로 저는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동 모드로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었고요. 카메라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기능을 적용을 해야 할까요? 네, 카메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카메라 항목을 선택한 다음 사람의 걸음이 아닌 이 비행 기능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통의 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원통의 크기를 확대할 때는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아래 창은 닫아 주시고요. 이 원통을 약간 앞쪽으로 끌어와서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돌려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카메라의 높이가 원통의 높이보다 아슬아슬하게 약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카메라를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통의 위쪽까지 잘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원통을 재질을 불투명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원통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코드, 대화, 물리, 이동, 재질 마지막에 있는 이 재질을 선택한 다음 아래에 있는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면 아이템의 투명도 혹은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자, 불투명도를 50으로 하면 이렇게 원통 안쪽이 비치는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마술봉 아이템, 오늘 함께 사용해 볼 마지막 마술봉 아이템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주택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화살표를 눌러서 쭉쭉 옆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나선형 모양의 계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선 모양의 계단의 크기를 약간 이렇게 작게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를 선택을 해서 크기를 약간 작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위치를 잡아서 원통의 이 안쪽이 위에서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선형 계단을 원통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혹시 나선 계단이 이 원통보다 약간 큰 상태라면 이 원통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조정을 해주셔도 괜찮고 혹은 나선 계단을 약간 작게 조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나선 계단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동 모드를 사용한 후라서 이동 모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동 모드를 한 번 더 눌러서 꺼주시면 네, 나선 계단에 이 높이 기능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화살표가 바로 이 나선 계단의 마술봉 기능이고요. 자, 이 높이를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 주시면 네, 나선 계단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서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마우스 휠을 돌려서 뒤쪽으로 약간 더 이동을 해주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서 화면 혹은 장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선 계단 끝부분이 보이고요. 원통 모양의 이 도형이 이렇게 보입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코드를 하나 적용을 해서 카메라가 이 나선 계단 끝에 있는 카메라로 바뀌게끔 코드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메라의 이름을 전체 카메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비롯해서 아이템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아이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하죠. 그러면 위에 아이템의 이름이 나오는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창에 저는 전체 카메라라고 이름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코드를 선택을 하면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가서 특수로 가시면 네, 또 다른 카메라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가져와 주시고요. 이 카메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계단 카메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카메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이 이름창에 계단 카메라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었고요. 자, 코드를 마찬가지로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코블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 카메라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면 붙이기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붙이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나선 계단의 끝쪽에 붙일 수 있는 포인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이 나선 계단 끝쪽에 가서 붙게 되고요.
붙은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고정 위치가 되어서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 붙여서 위치를 잡아 주셨다면 다시 떼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떼기를 누르고 그 상태로 카메라를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 이 카메라를 계단 끝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고정 위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위치를 사람의 걸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 코드 항목을 사용해서 코블록스 코드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블록스 코드를 적용하기 전에 하나 더 이 나선 계단에도 코블록스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나선 계단 혹은 여기에 있는 이 원통 도형의 코드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선 계단도 이름을 나선 계단 이렇게 바꿔주시고 코드를 선택해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원통 도형도 자, 원통형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코드를 코블록스에 사용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둘 중에서 편한 것에 이제 편한 아이템에 코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아래 창을 닫아주시고 코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선택을 해서 코블록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코블록스를 선택을 한 다음 이벤트 항목으로 이동하면 특정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정 아이템으로 나선 계단이나 혹은 원통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는 원통형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원통형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카메라가 여기에 있는 전체 카메라에서 나선형 계단 카메라로 바뀌게끔 코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블록스 상단에 보면 이렇게 검색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검색 창에 카메라 하고 이렇게 검색어를 넣게 되면 카메라를 바꾸기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지금 현재 메인 카메라는 전체 카메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를 계단 카메라로 바꾸기 코드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이 플레이 화면을 시작을 한 다음 원통형 이 도형을 클릭하면 카메라가 계단 카메라로 바뀌게끔 이렇게 설정을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적용을 해 주었고요.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눌러서 어떻게 장면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 주시고요. 현재 전체 카메라에서 이 원통형 도형과 나선형 계단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원통형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단 위에 적용된 카메라에서 자, 이 계단 위에 적용된 나선 계단 카메라의 시점으로 이 계단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와 그리고 눈높이로 주변 상황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아래까지 이 원통형 구조물의 아랫부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이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마술봉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물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꾸미는 가구, 그리고 실제 건물, 또 울타리, 사다리, 그리고 마지막이 나선형 계단까지 편리하게 높이나 너비, 그리고 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마술봉 아이템들을 사용을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직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상 효과, 그러니까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는 이런 효과들을 집 안이나 이런 실내에서는 무효화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코블록스 2차시 라이브러리 특수 아이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